코스피 못 샀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걸까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코스피 전망치 최고 8,500. 이게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가격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오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 랠리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 빨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미 다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꼭꼭지 잡는 거 아닌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상승은 예전과 구조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7.7배 수준입니다. 여기서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의미입니다.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 증시의 선행 PER은 약 20.9배입니다. 중국은 14.2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7.7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주가가 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 비싸다는 평가가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상승 속도보다 기업 이익 전망치의 개선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기업 이익은 그보다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여전히 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업 이익이 왜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고 있을까요? 핵심은 AI입니다. AI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납니다. AI 서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 발표된 삼성전자와 인텔의 실적을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는 연초 대비 약 30% 상향 조정됐습니다. 30%입니다. 이게 참 큰 숫자입니다. 4개월 만에 이익 전망이 30%나 올라갔다는 건 기업들의 실제 실적 흐름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ER이 낮게 유지되는 겁니다. 주가도 올랐지만 이익이 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주식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이익이 시장 전체로 퍼지는 순환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커지면 전력 수요가 폭발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씁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위성통신과 데이터 센터가 연결되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도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금융주와 지주사들도 함께 언급됩니다. 예전에는 코스피가 오르면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른다.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척만 한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실적이 연결된 산업 전체로 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스피가 5천선에서 6천선으로 올라갈 때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정 업종 주도의 상승이 시장 전체로 퍼지는 선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이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강한 건 이미 알려진 이야기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피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이야기잖아. 나랑은 좀 먼 얘기야. 그런데 오늘 진짜 포인트는 주식 종목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변화는 주가 숫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체질이 바뀌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들어왔습니다.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항상 저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지배구조 문제였습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주주환원, 그리고 중복 상장 문제. 한국 상장사 간 지분 보유에 따른 중복 상장 비율은 약 18% 수준입니다. 미국은 0.5%입니다. 일본은 2%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십니까? 한국은 미국보다 무려 36배나 높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선뜻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시작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2년 차가 되면서 기업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거버넌스 개선,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늘었습니다. 신규 중복 상장 금지 원칙도 본격화됐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시장 체질 자체를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상장사들에게 PBR 1배 이하 종목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증시는 외국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며 의미 있는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닮아있기 때문에 비교가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 변화도 같이 봐야 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문 공시 의무화도 확대됩니다. 외환시장 개방도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1000선을 넘었던 1980년대 후반, 그리고 2000선을 넘었던 2000년대 중반에도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흐름을 다시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외국인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한국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 자산에 묵혀 있습니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흐름에도 변화가 보입니다. ISA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 유입되는 자금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니무브. 자금이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체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재테크는 부동산이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ETF, 배당주, 연금계좌 이야기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 1,400만 명의 자금이 단기 매매에서 장기 투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자금이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지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상승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느냐는 질문이며 최근 신호들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증권가에서 코스피 연간 전망치는 최고 8,500선까지 이야기됩니다. 물론 전망은 전망입니다. 실제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금리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환율 불확실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보다 방향을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초 반도체 상승을 못 올라탔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시장은 원래 순환합니다. 한 업종이 먼저 움직이고 그 돈이 다른 업종으로 퍼지는 순환매는 역사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만들어진 이익이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전력 관련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기술적 도약을 앞둔 우주항공 산업도 연결됩니다.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금융주와 지주사들도 다시 평가받습니다. 이 길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무엇을 시험받고 있을까요? 단기 반등이냐, 구조적 변화냐입니다.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에는 실적이라는 바닥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이익 전망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주주환원 행동 변화가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이번 상승은 예전 반등과 다른 성격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을 단정 짓는 건 어렵습니다.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주가 예측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선진국형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더 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서서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상승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증시가 체질을 바꾸고 있느냐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실제로 이어질지 지금 시장은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코스피 상승 단순한 반등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 시장이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이후 다음 순환매 후보 업종은 어디인지, 그리고 ETF 중심으로 자금이 왜 이동하는지 차분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